현미경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정자. 그러나 이것은 동물이 아닌 식물. 19세기 식물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식물과 동물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정자가 없습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가거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조용하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하지만 고사리는 다릅니다.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혀 땅 위에 얇은 물막이 생기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고사리의 정자는 그 미세한 물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웅덩이, 심지어 젖은 이끼 사이에 물방울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사리는 물을 기다립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 그리고 물이 오는 순간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정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은 4억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고사리는 이미 이 방식으로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자가 헤엄치기 전에 이미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완전히 자란 고사리는 잎 뒷면에서 갈색 포자를 터뜨립니다. 한 번에 수십만 개,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공기 중에 퍼집니다. 이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고사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 1cm도 안 되는 초록색 하트 모양이 나타납니다. 잎도 줄기도 없는 그냥 얇은 판, 전엽채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고사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살아있고 광합성도 하고 스스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판은 그대로 기다립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 때로는 몇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이 작은 판의 유일한 목적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만 고사리는 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정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비가 옵니다. 물막이 생깁니다. 정자가 헤엄칩니다. 난자와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작은 판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위에서 그 몸을 딛고 전혀 다른 존재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큰 잎을 가진 우리가 아는 그 고사리. 처음에 작은 몸은 영양분을 전부 새로운 고사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듯 고사리는 한 번 몸을 버려야만 완성됩니다. 같은 종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몸으로 삽니다. 세대교번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포자가 만드는 첫 번째 몸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드는 두 번째 몸이 우리가 아는 고사리입니다. 우리는 고사리 잎을 봅니다. 산에서 자라는 초록색 잎,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입니다. 고사리의 진짜 본체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근경이라 불리는 줄기가 사방으로 끝도 없이 뻗어 있습니다. 한 개체의 근경이 몇 미터, 심지어 수십 미터까지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위에서 보이는 잎 하나하나는 사실 같은 개체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고사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근경 하나만 살아있으면 고사리는 몇 년이고 다시 올라옵니다. 불에 타도 베어도 숲이 사라져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고사리는 나물이 아니라 지하에서 버티는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 집요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숲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빙하기가 오고 인간이 베어냅니다. 숲은 계속 무너지고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식물이 고사리입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는 위험합니다.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비가 오면 쓸려갑니다. 햇빛에 말라버립니다. 다른 식물이 뿌리 내리기엔 너무 불안정합니다. 고사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옵니다. 다른 식물이 올 수 없는 곳에 땅 아래에서는 근경을 넓게 펼쳐 흙을 붙잡고 땅 위에서는 큰 잎으로 지면을 덮습니다. 그늘이 생깁니다. 습기가 붙잡힙니다. 흙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사리는 망가진 땅을 잠시 붙들어두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고사리가 오래 버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사리는 영원히 숲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고사리가 만든 그늘 아래에서 이끼가 자라고 풀들이 들어오고 어린 나무가 싹 틉니다. 나무들이 자라 캐노피를 만들고 깊은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하면 고사리는 햇빛을 잃습니다. 고사리는 어느 정도 햇빛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숲이 성숙해져 그늘이 깊어지면 땅속 근경도 더 이상 새 잎을 올리지 못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런 식물을 선구종이라고 부릅니다. 숲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주인공이 올 수 있게 무대를 만든 후 스스로 퇴장하는 존재입니다. 고사리의 이상한 특성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정자가 물에서 헤엄쳐야 하는 이유. 고사리는 항상 습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습한 환경은 새 숲이 자라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고사리는 물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보존합니다. 고사리는 몸 전체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라는 화합물, 바로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 먹으면 몸이 기억하는 독입니다. 동물들은 금방 배웁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먹을 건 아니라는 것을. 이 독은 고사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초식동물이 이 자리를 너무 빨리 다 먹어치우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사이 다른 식물들이 뿌리내릴 기회를 얻습니다. 포자를 수십만 개씩 뿌리는 것도 씨앗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숲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땅속 깊이 뻗은 근경은 불이나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살아남습니다. 몇 년 뒤 땅 위로 다시 잎을 올립니다. 심지어 고사리는 토양 속 물질을 강하게 흡수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고사리는 방사성 물질을 빨아들이는 식물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이 능력은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염된 지역의 고사리를 먹는 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이런 지역에서 고사리를 수입하지 않으며 주로 제주, 지리산, 남해 등 국내에서 채집한 고사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독 때문에 고사리는 인간에게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유럽과 영국에서 소와 말이 고사리 많은 풀밭에서 오래 풀을 뜯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포자에도 이 독이 섞여 있습니다. 고사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기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먹지 않아도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노출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고사리를 근처에 두면 안 되는 식물로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먹기로 했습니다. 고사리는 전 세계 온대 지역에 자라지만 모든 문화가 이걸 먹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은 고사리를 식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근 같은 절박한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먹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먹되 위험을 인정하고 처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잿물이나 석회를 푼 물에 고사리를 하룻밤 담가 독을 화학적으로 중화시켰습니다. 맛으로 가린 게 아니라 분자 구조를 바꿨습니다. 고사리는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식재료였습니다. 중국은 고사리를 말려 보관하며 자주 먹지 않는 선을 그었습니다. 식재료와 약재 사이 애매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한국은 고사리를 생존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봄철 먹을 것이 거의 없을 때 산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히 자란 고사리가 아니라 땅에서 막 올라와 끝이 말려있는 어린 순만 채집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 아직 포자를 만들지 않고 질기지 않으며 독성도 가장 낮은 순간만 골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생고사리를 5분 가열한 뒤 말리고 12시간 물에 담가두면 독성 물질이 88% 제거됩니다. 물을 1시간마다 갈아주면 99.5%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겨울에도 고사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봄에 채집해 말려둔 고사리를 불려 먹는 것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독성이 크게 감소하고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한 고사리 100g에는 식이섬유 3에서 4g, 철분 2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몸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먹으면 손해보지 않는 음식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말린 고사리를 하룻밤 불린 뒤 끓는 물에 20분 삶아 물을 버립니다. 다시 물을 받아 10분 더 삶고 또 버립니다. 그 다음 들기름 1큰술, 다진 마늘 작은 술 하나, 국간장 1큰술을 넣고 약불에서 5분간 볶습니다. 또는 이미 삶은 고사리 150g에 버터 15g을 녹이고 간장 1큰술만 더해 짧게 볶아냅니다. 나물답지 않게 의외로 깔끔합니다. 고사리는 두 가지 생존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숲이 무너진 자리를 붙들어 두고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숲의 생존.
그리고 봄철 먹을 것이 거의 없을 때 산에서 가장 먼저 올라와 기근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생존. 정자가 물속을 헤엄치고 두 개의 몸으로 탈바꿈하고 땅속에 네트워크를 숨기고 도구로 시간을 끄는 모든 이유가 하나로 모입니다.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가 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4억 년 동안 숲의 시작을 책임져온 식물이 동시에 인간의 생존도 도왔습니다. 그게 고사리입니다. 글로벌 팬트리는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식재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